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토요일이 춘분이었죠. 21일 날이 춘분이었습니다. 춘분이 지나면 이제 완연히 봄에 들어섰다 이렇게 믿을 수 있죠. 그렇지만 음력으로는 아직 2월이고 뭐 2월에는 이제 매화꽃이 피죠. 대개 2월 초하루부터는 남한에서 매화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매화는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죽었던 가지 같은 그런 메마른 가지에서 싹이 나고 그다음에 꽃이 피니까 이제 봄이 됐다는 것을 확신하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봄춘자 믿을 신자 춘신을 전한다. 이것이 마치 선비들의 자기들의 사회적인 역할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군자의 하나로 이렇게 취급하기도 했습니다. 그 옛날 선비들은 그러니까 이제 선비들은 되게 유학자, 성리학자니까 간결 명료한 것을 좋게 봅니다. 그래서 겹꽃도 있고 빨강색 매화도 있고 그렇지만 홑꽃의 흰색 매화를 진짜 매화로 여기고 되게 사군자 화에서는 흰색 매화꽃을 그리죠. 오늘은 도석환점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매화와 관련된 도석화. 도사를 주제로 해서 그린 그림을 도석화라고 합니다. 여기 또 불교적인 인물을 이제 석이라고 합니다. 고승이라든지. 그래서 도가적인 인물이나 불가적인 인물을 그리는 그림, 이런 그림을 이제 도석화라고 하는데, 매화와 함께 그려진 이런 그림이 도석화의 일종으로서 실존했던 사람을 그리는 겁니다. 또 그 사람의 행적을 기리고자 하는 겁니다. 중국의 북송 때는 좀 북송 말엔 좀 사회가 어지러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임포라는 시인이 호는 화정이에요. 그래서 임포라고도 하고 임화정이라고도 합니다. 이분이 세상을 이제 등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20년 동안 은둔하면서 이제 살았는데 그냥 결혼도 하지 않고 살았어요. 근데 그냥 혼자서만 산 게 아니라 사실은 부인도 있고 아들도 있었답니다. 근데 사람 부인, 사람 아들이 아니고 매화를 처로 삼고 학을 아들로 삼아서 매처학자로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름이 엄연히 있지만 그냥 매처학자 이렇게 임화정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매화를 한 300그루 정도 심었다고 그래요. 뭐 여러 가지 뭐 그냥 매화마다 다 이게 모양이 다르고 크기가 다르고 그러니까 한 그루도 함부로 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어느덧 300그루가 됐겠죠.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매화에 빠진 바보다. 그래서 매치라는 별명을 붙였다고 합니다. 우리 지금 말로 매화 바보, 우리 왜 딸 바보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뜻입니다. 또 학을 아들로 뒀다 이 말. 학 한 마리를 길렀는데 그 이제 학이 누구 손님이 오거나 그러면 이제 낯선 사람이 오니까 이제 이상한 반응을 보이겠죠. 그래서 손님이 온 걸 알았다든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은 매처학자뿐만 아니라 사슴도 길렀는데 사슴을 심부름꾼으로 길렀답니다. 집에서 심부름하는 사람을 집가짜 사람이자 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록가인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심부름을 시켰냐면 술을 마시고 싶으면 호리병을 사슴 목에다 걸어주면 그 사슴이 주막에 가서 그 이제 주막에서 이제 술을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가지고 왔다 합니다. 그 사슴이 등에 흰 점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매화점이 있었다라고 사람들이 말했다는데
요즘 우리가 보면 뭐 꽃사슴의 일종이었던가 봅니다. 자, 이런 생각은 세상을 등지고 매처학자 하면서 일생을 살았다. 결혼도 하지 않고 이런 생활은 도가적인 사상을 가진 거죠. 도가적인 생각이죠. 근데 이 유학자인 선비들도 이런 그림을 서로 주고받고 했습니다. 그것은 동양의 선비들은 비록 유학자지만 기본적으로 동양인들은 이 도가 사상을 흠모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학자들도 도가적인 이런 내용인 그림, 매화밭에 도사가 있는 그림, 임화정, 임포 그림을 완성했던 겁니다. 오늘은 동양 그림 중에 도석화 한 편, 임포, 매화와 임포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